저번 주에 증시를 흔든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샘 알트먼의 AI 버블 경고와 팔란티어의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AI 버블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기술주 하락을 좀 만들었습니다. AI로 인한 기술주 상승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닷컴 버블을 겪었던 투자자들은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보통 탐욕과 공포가 증시의 방향성을 좌우합니다. 증시가 오를 때는 탐욕이 늘어나다가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은 공포가 서서히 커지죠. 그러다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탐욕은 사라지고 공포만 남아요.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코로나 충격 대비 4배가 올랐고요. 2022년 바닥 대비 1.3배가 올랐어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고금리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증시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빠르게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AI 때문입니다. AI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이 증시를 끌어올렸죠. 트럼프 관세 이슈에도 증시가 더 올랐습니다. 그 이유도 AI는 관세의 무풍지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AI 위주로 주가들이 끌어올라간 거죠. S&P 500 시총 중에서 40%가 상위 10개 기업인데요. 대부분 빅테크가 차지합니다. 이 빅테크들을 투자하는 자본 지출이 최근 급격히 늘어났어요. 이들이 투자하는 곳은 대부분 AI 데이터 센터인데요. 과한 투자가 부족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CEO 발언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은 AI에서 이기기 위해서 현금 많은 빅테크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AI 지출이 GDP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국의 GDP 성장률보다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AI 지출을 빼면은 GDP가 역성장이라는 거예요. 3년간 3조 달러의 AI 지출 중에서 1조 6천억 달러는 지금 대출에 의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AI가 미국의 GDP를 먹여 살리고 있다. 그리고 대출에 의존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갖고 간다는 거는 영원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리스크도 반영이 되긴 돼야 될 겁니다. 소비자들 지출 내역을 보면은 디지털 생산품이 급격히 증가했고 나머지는 크게 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소비가 나눠진 상태죠. 안 좋은 상태인데 AI 관련된 지출만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AI에 투자하는 돈은 지금 미국 GDP의 5%인데요. 닷컴 버블 시절 투자금이 GDP 5.2%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투자의 집중도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물론 리먼 때는 이제 부동산의 6.7%라 그때 더 높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닷컴과 투자 비중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이제 AI로 돈의 집중이 닷컴 때보다 더 과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기술주가 더 하락한다면 이런 소식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대중은 공포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지금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공포스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올수록 대중이 매도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증시는 조정을 받겠죠. 그런 사람들은 과거 닷컴 버블 붕괴랑 비교하면서 이번에 AI 버블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될 거냐 아니면 보유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버핏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을 겪었죠.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았고 썰물이 왔을 때 모두가 빤스를 벗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닷컴 버블 시절에 혼자 입고 있었던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이 재밌는 점은 워렌 버핏은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05년부터 자기네 주주총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정확히 말해줬어요.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지금 모기지 문제 있고 대출도 문제 있고 여기서 받는 그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 이 문제가 단독주택 시장까지 들어와서 아마 이게 크게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라고 그냥 리먼 사태를 마치 알았던 사람인 것처럼 계속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2년, 3년 뒤에 상황이 터지게 된 거죠.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집값은 상승하는데 대출 조건은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 무엇이든 넘치면 결국 상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주택을 과잉 건설하면 언젠가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터무니없는 주택담보대출이 횡행하고 있다. 무분별한 대출은 언제나 거대한 후폭풍을 초래하지만 한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죠. 정확하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 문제가 미국 증시에 큰 하락을 만들었죠. 그러고 보면 버핏은 AI 주식을 이번에 하나도 사지 않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버핏은요, 그동안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주식을 사고 팔 때 했던 행위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한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세계 최고의 투자법이라는 책에서 버핏은 주식을 어떤 때 판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라면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 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995년 총회에서 버핏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기술주에 대해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죠. 첨단 기술은 더 많은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안전마진을 적용하기 어려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코카콜라나 질레트처럼 이해하고 확신하는 기업을 고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도 말을 했었어요. 버핏이 말하는 이해는 10년 후에 그 기업의 모습이 대략 상상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술주에 대해서는 그런 통찰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당시 기술 분야의 정점이 IBM이었거든요. IBM도 인텔 지분을 상당 부분 들고 있다가 1980년 중반에 매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PC의 시대가 열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인텔에 대해서 알 법한 사람도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 게 이 산업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닷컴 버블 직전인 1999년에는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 버핏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거셌던 시절이었어요. 버핏이 총회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MS의 지배력을 예측하기보다 청량 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의 지배력을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이익을 벌여서라도 나는 확실한 이익을 취하겠다 말하는 거죠. 먼고도 이를 거두는데 대형 보잉 여객기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진 게 없더라. 그러니까 기술적 정체 상태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분야는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또 사람들의 관심이 과학에 쏠립니다. 그리고 또 과학에 빠져요. 수많은 기업 중에 누가 우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자가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게 기술주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승자가 누가 될지 예측하고 투자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점은 2012년 총회에서 애플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가지고 투자하지 않는다라 말했던 게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5년 뒤에 2017년 총회에서 나 애플 샀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IBM과 다르게 애플을 보고 있습니다 말을 하죠. 그러니까 투자에 실패했었던 IBM 같은 기술주와 다르게 이제 애플은 기술주라 말하기보다는 소비자 행동이나 혜자 등의 측면에서 소비재 사업이 훨씬 가까워졌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합해보면은 버핏은 기술주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호도나 소비 행동을 보면서 10년 뒤에 소비도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른 애플은 10년 동안 주가가 700% 상승했고요. 버크셔가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이 됐습니다. 버핏의 생각이 적중한 거죠. 그런데 이번 AI 열풍에는 왜 기술주를 사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업이 기술 발전의 희생양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고와 버핏은 1999년 닷컴 버블 시절 오마하에 있었던 입지 좋은 백화점 망한 이야기로 비유를 해주는데 그 당시 땐 전차 시대잖아요. 전차 선로가 두 개가 딱 교차합니다. 그럼 두 개가 교차하는 이 교차점은 당연히 노른자 땅이겠죠. 그래서 전차 같은 경우는 노선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지하철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안전한 입지야. 사람들이 50년, 100년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하지 않더라. 그 영원할 것 같던 전차 선로를 옮겨버리고 그 선로 떼어다가 고철로 만들어서 팔아버리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그 기업의 미래 매출과 이익을 추산합니다. 과거만 해도 PC라는 게 영원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상당한 부분 사람들이 바뀌었죠. 지금은 스마트폰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스마트폰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올 거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영원할 거라고 계산하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들을 다 가정을 하는데 이미 벌써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성장 속도 구하고 PER 구하고 적정 주가 구하면 뭐합니까? 근데 그 전제가 10년 뒤에 정말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 변수가 가장 적은 기업이 그나마 성공 확률 높은 투자처가 된다. 그러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10년 뒤에 코카콜라 안 먹을 리 없다라는 거죠. 20년 뒤에도 그렇고. 그래서 더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기술주는 이런 점에서 좀 난이도가 좀 높다라는 거죠. 과거 인터넷 붐이 일던 시기에 수많은 사이트가 나왔지만 보면요, 살아남은 사이트 네이버 하나입니다. 인터넷이 열리면 무료 전화가 가능하다라고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했었고 새로운 기술이라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성공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주가가 먼저 하락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삭제시켰죠. 이후에 기술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전화로 지금 사람들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료 전화로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벌어요? 돈을 벌지 못하는 거죠. 그냥 기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이루어져도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기술이 나오면 떼돈을 벌 거라고 당연하게 이퀄로 생각을 합니다. 버핏과 멍건은 거시경제 이슈로 기업을 사고팔지 않아요. 코로나 같은 예측 불가능한 일로 항공주와 정유주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항공주를 매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 산 기업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평생 보유하는 방향을 선호하긴 하는데 그들도 기업을 매도할 때는 있다는 거죠. 기업이 경쟁 우위의 지속성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을 때, 기약 없는 손실을 보기 시작할 때, 심각한 노동 문제를 겪을 때 우리는 이 주식을 팝니다. 라고 버핏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보유한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의 정답이 이번 이야기에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세계 최고의 투자 수업 도서에 나온 이야기 중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워렌 버핏 주주총회 직접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6시간 Q&A가 이뤄지면서 주제도 막 정말 산만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니까 저 어떻게 부자 되면 될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고. 그래서 내용 정리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책은요, 그동안의 주주총회 내용을 가치 투자, 내재 가치, 자본 배분, 경영, 미스터 마켓, 경제 환경과 투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주제별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기 너무 좋은 책이라서 소개를 합니다. 증시가 불안할 때는 미국 증시 역사의 3분의 1을 살아남아 투자하면서 세계 2위 부자까지 올라간 워렌 버핏의 책을 읽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